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길면은 보기 좀 힘드니까 제가 좀 짧게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이니까 얘는 뭐야? 말 그대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모인 함수라 그랬지? 정의 여기 모인 함수?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의 특성상 뭐다? 1, 2, 4, 4, 5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수 없고 0부터 시작하는 계속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극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이미 했고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따져보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따지는 건 이 아이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우선은 발산 먼저 얘기를 좀 하면 발산의 형태는 세 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하는 형태가 있겠다. 오케이? 자, 진동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게 계속 부호가 바뀌는 형태, 커지는 걸로. 근데 반대의 형태여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라고 하면 얘는 오히려 수렴에 가까운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 맞지? 자, 발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렴이죠. 오케이? 자, 수렴은 뭐한 상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an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직접 다 해보는 건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당연히 보면 아는 것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은 얼마냐라고 하면 0으로 나오면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면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형태라는 건 결과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한 번에 보이지 않는 즉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정형의 형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다루는 부정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다. 됐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하는 법은 정해져 있는데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지. 원래는. 그치?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가장 큰 놈으로 나누니까 그것보다 작은 애들은 알아서 다 수렴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는 건데 이게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뭐냐면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얼마로 수렴하더라? 얘는 0으로 수렴하더라. 오케이? 자,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수렴을 하더라. 그치? 얘는 뭐예요? 그냥 발산이죠, 발산. 이렇게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 조건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뭐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 문제 1번을 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인데 얘도 정해져 있는데 얘는 뭐에 따라 정해져 있냐면 근의 형태가 식의 형태가 근호가 있느냐 근호가 없느냐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 1태에서 요거 뒤집어 쓴 사람 많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앞에 물론 제가 틀리긴 했어요. 이게 순서로 바꿔놓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쓰셔야지. 근호가 있으면 뭐예요?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시는 거지. 그럼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거니까. 근호가 없으면 얘는 뭐야?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묶어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됐죠? 그래서 당연히 요거 계산하는 거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얘를 복잡한 애들 쉽게 애들 이건 내 마음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오케이?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자, 부정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뭘까? AN에 일반항을 주지 않고 AN을 범위로 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뭐야?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죠. 맞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고 이건 반드시 기본 문제 1-4를 풀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얘는 어떤 거였어? 우선은 AN과 BN을 비교했을 때 BN이 크고 혹은 크거나 같더라도 뭐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비교해 봤을 때 BN의 극한값이 크거나, 이건 당연한 거지만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지. 맞아요.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 이거 아마 그림 그려서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이런 식이죠. BN이 더 크더라도 둘 다 극한값은 점점 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극한값은 당연히 같을 수 있는 거고, 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압착 정리가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뭐야? AN이라고 하는 애가 BN과 CN 사이에 있어요. BN과 CN 사이에 있어요. 그때 여기에 각각 극한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모두 알파로 간다고 하면 얘는 뭐다?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라 그랬지? CN이 무조건 크고 BN이 더 작은 이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AN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같은 곳으로 가면 얘도 그 사이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 그림이 나온다고 했었고, 당연히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건데 그냥은 안 낼 거고 1-4번과 비슷한 형태로 낼 거니까 반드시 풀이법을 알아보셔야 돼요. 요 풀이까지 제가 해드리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안 할 거고. 자, 요렇게 하고 나면 뭐가 돼 있지? 우리가 급수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 여기서 그 다음은 뭘 배우는 거야? 여기에 한 뿌리죠. 얘가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면 어떻게 되지? 이거예요.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1제곱의 극한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것도 아까 급수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입니다. 이건 0으로 수렴이니까 볼 것도 없고 사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가끔씩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첫째 항이 만약에 미지수로 되어 있다. 여기가 첫째 항이 막 3분의 x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x가 0이 되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아마 나는 낼 것 같아. 자, 그러면 결국 a가 0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그쵸?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나는 뭘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까? Rn-1 과연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는 수렴과 발산이 달라져.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좀 분류를 좀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수원의 지수함수를 배웠던 게 판단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자, 어떤 형태였냐면 지수함수는 a의 x제곱인데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긴 하죠. 맞아요? a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 밑으로,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커지는 형태인데 지금 얘는 여기에 실수가 들어올 거라서 얘가 지금 양수로 제한되어 있는 형태잖아.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 건 여기가 지금 자연수니까 여기가 뭐여도 되는 거죠? 여기가 실수여도 되는 거죠?
그쵸?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R 값이 뭐 할 때?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뭐인 걸 알 수 있어? 아,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발산인 거죠. 오케이? 얘는 발산인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R의 n제곱, 이거 정확하게 씁시다. R의 n-1제곱이 발산인 거죠. 자, R이 1일 때는 1의 n-1제곱 되면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뭐예요? 수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자, 얘가 아까 잠시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 아이입니다. 분명히 두 개의 부호는 바뀌겠죠.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까? 요거일 때는 0에 가까워져 가겠구나 생각하고 얘는 다시 R의 n-1제곱이 뭘로 수렴? 0으로 수렴하는 형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됐죠? 그 다음에 뭐 R 0일 때야 당연한 거잖아. 그냥 얘는 0인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수렴인 거죠. 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판단 가능한 아이고. 자, 그 다음에가 요거예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만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얘가 요겁니다. 얘가 뭐야? R의 n제곱에 짝수가 들어올 때 얘가 전체가 양수냐 음수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의 절대값은 계속 뭐를 향해서 가는 거야? 부호는 달라지지만 0에 가니까 얘는 진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동은 아니고 극한값이 뭘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왜? 점점 작아지잖아, 절대값이. 그치?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뭐예요? 수렴인 거죠. 오케이? 자, 얘는요.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진동인 거고요. 얘는 얘랑 좀 달라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지만 점점 값이 커진, 절대값이 벌어지는 애니까 얘도 뭐예요? 진동인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수렴 조건은 우선 뭐야? R이 1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싸그리다. 이렇게 세 가지는 모두 수렴이죠. 됐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등, 기, 수, 열의 수렴 조건은 뭐다? 우선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우선 얘가 첫 번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문제 1-6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지? 1보다 큰 쪽, 1보다 작은 쪽,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경우를 합친 게 얘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1은 수렴하는 경우니까 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진동인데 가끔 가다가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따로 해주시는 거고,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그냥 발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발산인 거니까, 그치? 아무튼 요 경우는 따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1-6번 할 때 말씀드렸지만 걔를 하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얘는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거야. 알겠지? 얘는 반드시 될 거야. 됐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끝입니다.
오케이? 정한식은 제가 내봐야 1-8번까지고 그 이상의 정한식은 어차피 여러분 정규국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낼 거.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끝.